자, 맞으면 돼. 네. 아니, 시험에서 맞으면 된다고. 네. 야, 가면 안 돼요. 그래, 가시였어요. 그래서 시가 누구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체높임법 우리가 세 가지 선어말음이 뭐가 있다고요? 시가 있고요. 그리고요, 조사, 이가라고 하는 무슨 조사니?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는. 그렇지, 주격조사예요. 그걸 우리는 뭘로 바꿔준다고요?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 시는 무슨 어미? 선어말 어미. 그 주격조사 깨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특수어휘. 우리 있다라고 하는 말을 높여주면 뭐가 돼? 집에 계시다. 이렇게 갈 때. 그럼 우리는 특수어휘 세 가지가 있겠구나라는 정도 생각. 선어말 어미시 주격조사를 높여주고요. 특수어휘를 써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특수어휘를 쓰지는 않았죠? 이제 할머니 때문에 높여지는 걸 찾아보자. 배로. 할머니 보러가 아니라 뵈러 가는 거죠. 그쵸? 네. 뵙다 이거니까 뵙다. 됐네? 할머니를 뵈러. 그러면 자, 여기서도 객체 높임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 두 가지 있습니다. 부사격조사에게를 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조사라고요? 부사격조사입니다. 그리고 특수어휘. 할머니랑 같이 병원에 가면은 할머니 데리고 가야 돼? 모시고 가야 돼? 데리고를 모시고로 바꾼 것처럼. 하다 보면 여기 시 때문에 되게 어려워져요. 여기 시도 있고요. 계시다의 시도 있고요. 모시고의 시도 있고요. 선어말 어미 시도 있어요. 근데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선어말 어미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지. 네. 활용되잖아. 근데 특수어휘의 시는 빼면 말이 되냐? 그렇네요. 있다 계다야? 아니요. 데리고 모다야? 아니지? 그래서 이때 시를 빼면 안 되고 이때 모시고 계시다는 누가 계신지 누구를 모시는지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네. 어렵진 않아. 그럼 이제 상대높이법. 야, 어머니 때문에 발생한 건 뭐야? 엄마 때문에 얘기하는 거. 어머니, 아버지께서 갔다? 갔어. 이게 아니라 요. 아니, 동생한테 얘기하면 요 붙일 거야? 동생아,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뵈러 병원에 갔어. 에서 끝날 수도 있지. 그럼 그때는 높임인가? 아니요. 아니야? 우리는 근데 이 상대 높임법은요, 높임과 낮춤을 포함하기도 해요. 낮춤 포함이에요.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진짜 우리 예의를 다 차려볼까? 가시었 습니다. 여기 습니다를 붙이기도 해요. 누구 때문에 붙여준 거예요? 어머니. 그치? 그럼 이때는 우리가 상대높임법. 상대높임법은 그럼 대화 속에서 화자, 청자 관계에서 우리 종결어미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종결어미만 제대로 봐야 돼. 상대높임법은. 그리고 주체높임법은 주어를 제대로 보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다 찾아낸 거고. 객체높임법은 부사어라던가 아니면 목적어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문장에서 다 나타날 수는 있겠구나. 근데 찾을 때는 하나씩 찾아야 돼요. 알겠죠? 한 번에 다 안 보입니다. 형태소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근데 이 종결어미 때문에 우리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종결어미를 통해서 격식체, 비격식체는 뭐뭐 했습니다. 이거는 격식이 차린 것 같죠? 뭐뭐 했어요 라는 약간의 친근감이 나타나면 비격식체. 그렇게 되는 거야. 어렵진 않죠. 근데 요게 요 정도 개념이 있다고 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찾는 연습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주체높임법에서는 우리 간접높임, 직접높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더 해야 되는 거고. 자, 밑에 이제 4번 갑시다. 피동표현과
밑에는 사동 표현인데 이 사동 표현 자체는 1학년 과정에서 생략되기도 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걸 저는 권유를 합니다. 왜? 피동과 사동을 섞어내기도 하거든,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니? 피동 표현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라고 낼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우리 피동에 대한 개념부터. 자, 동은 뭐라고요? 동작. 그렇지, 동작이에요. 동사예요. 움직일 동과 플러스 동작까지, 작용 관계까지. 피는 뭐라고요? 타인, 당하다, 입다. 우리가 피해를 입은 사람 누구? 피해자. 해자. 너 고소. 피해자. 고소. 먹어요? 고소. 너 고소. 네. 고소를 당했지. 네. 피고. 피고. 알겠니? 그 피자. 이번에 우리 윤석열 파면됐잖아. 청구인이냐 피청구인이냐? 피청구요. 왜 피청구인이냐? 청구인은 누군데? 쟤 잘라주세요! 라고 이렇게. 국민이요. 국민. 그치, 국민의 대표가. 그러면 윤석열은 피청구인이 됐지. 왜? 청구를 당했으니까. 야, 그거를 밑에 가서 우리 여기 6번에 인용 표현까지 돼. 피청구인은 그 인용이 됐니 안 됐니? 인용됐지? 그럼 인용은 뭔데? 말을 갖다 쓰는 거죠. 네. 누구를 갖다 쓰는 거야? 쟤 좀 잘라주세요! 라고 우리 청구했지. 그럼 그 말을 갖다서 인용 팍. 그런 관계예요. 네. 자, 그럼 피동은 당한 거죠? 안 당하면 뭐라고 할까? 사동. 사동? 아니 미안해, 이건 사동이 여기 있고. 아, 능동. 오케이, 어떻게 알았냐? 그럼 이 능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동작할 능력이 있어. 근데 동작할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피동은 그냥 당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그냥 능동, 수동 이렇게 우리가 영어에선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사동까지 다 포함을 시킨 거라서 범위가 더 넓어요. 수동의 개념은. 근데 우리 국어는 그걸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요. 우리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또 어휘를 체크해 봅시다. 자, 먹다예요. 네. 이거는 내가 먹는 거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네. 능동이죠. 네. 당해보자. 피동으로 만들어보자. 먹히다. 그쵸? 그러면 자, 누구 때문에 의미 달라졌어요? 희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접사죠. 왜? 먹다는 내가 먹는 거지만 나니까 당한 걸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럼 그때 이런 접사들을 우리는 무슨 접사라고 하냐면, 오케이. 조금 더 풀린 힘으로 쓸게요. 피동, 파생, 접사. 그럼 이때는 그냥 접사라고 해도 되지만 피동 접사라고 해도 돼요. 파생이라는 단어 굳이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동, 파생, 접사 누구누구 있냐면요. 이, 히, 리, 기. 라는, 자, 이런 접사를 붙여서 바로 피동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동사예요. 얘도 품사를 따지면 동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접사인 되다를 붙이기도 해요. 자, 이 되다는 하다를 가지고 우리 접사에 하다가 있거든요. 하다를 붙여서 우리가 용언을 만들어주잖아. 발전이라는 명사에 하다를 붙이면 발전하다. 발견하다. 자, 여기에다가 요거를 되다로 바꿔주면은 오. 발견! 되다. 그럼 난 보물을 발견한 거는 내가 한 거지만 보물 입장에선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또는 어를 써서 지다. 이렇게도 쓰여요. 아어지다. 그럼 이런 친구들 우리가 접사라고 했으니까 접사는 품사 바꿀 수도 있니 없니? 있어요. 있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쁘다가 누구 있어 밖에? 이건 한번 그냥 우리 생각거리. 얘들아, 예쁘다는 품사가 뭐야? 이건 안 적어도 괜찮아. 관용사. 아니 무슨 관용사야? 진짜? 응? 관용사. 미안하다, 내 본심이 드러났다 갑자기. 자, 예쁘다는 형용사 맞아? 성질. 성질과 상태니까 명령할 수 있니? 자, 우리 예쁘자.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예뻐지자, 마음이 예뻐지자 하면 말 되는 거겠지. 네. 잠깐만, 그럼 이게 형용사 아니야? 예뻐지죠.
그치, 어치다가 보여야 돼. 어치. 요건 다가 활용된 거잖아. 어치다가 얘를 동사로 만들어 버렸어. 어렵지? 하지마.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이거. 아, 선생님 그건 다 형용사 아니야? 아니에요. 저렇게 뭐 글자가 조금만 바뀌어도 품사가 바뀐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그 활용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여기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문법 파트가 한 단어씩 들어갈 때마다 평균 10점씩 깎인다고. 광동고는 이제 평균 한 40점 나올 거고, 이제. 지금 의고는 평균이 한 50점대 나왔었잖아. 그치?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뭐하게 되다. 이때 되다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띄어쓰기 하는 거예요. 뭐뭐하게 되다. 이게 도록 붙이면서. 그래서 요 접사 직접적으로 붙여주는 거 말고요. 요 되다도 접사기는 합니다. 얘도 접사, 얘도 접사. 알겠죠? 아어지다, 뭐뭐하게 되다는 용어는 조금 더 길게 활용시키는 거예요. 보조 용언이라고 해서. 몰라도 괜찮아, 지금은. 좀 다시요. 우리 사동이라고 할 때 이 사라는 이건 동작이네. 똑같이. 사자가 뭘까? 시키다. 그치. 죽을 사자 아니야. 심부름 시키는 거야. 그럼 이런 단어들이 우리 그런 단어가 있잖아. 저승사자. 네. 도깨비 봤니? 그럼 걔가 와서 어디에서 와? 저승에서 오지? 네. 걔 라이언이야? 아니, 라이언은 아니지. 그럼 이때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심부름하는 애예요. 누구의 심부름을 해요? 염라대왕. 그렇지. 염라대왕 저승에 심부름을 하는 애라고. 그럼 심부름 받아서 뭐예요? 걔를 데려가죠. 그게 사자의 뜻이야. 이해됐어? 사자의 느낌? 네. 암행어사는? 그럼 이제 암행은 뭐예요? 행동을 안 하는 거. 암자가 뭐냐? 암하게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어두울 암자야. 어두울 암자. 맞아. 암시가 어떻게 보여주는가? 어둡게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행동을 뚜렷하게 아니면 어둡게? 어둡게 다니라고. 왜? 비밀스럽게. 왜요? 뭐 했으니까 얘는 심부름을 받았으니까. 누구의 심부름 받았어요? 어느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치? 야, 왕이 명령을 내면 그게 뭐가 돼? 명이 되잖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울 게 용비어천가라고 배워요. 오케이? 외교 사진 있죠? 그럼 외교는 뭐예요? 외국과 교류를 하는 업무를 맡는 사는 뭐라고요? 심부름하는 신은 신하. 그 외교 사진이잖아. 그래. 오케이? 자, 사동의 사자 느낌 왔죠? 그럼 이거의 반대는요? 심부름 안 하고요. 누가 해요? 네가 하세요, 직접. 그걸 뭐라고 할까? 자동? 자동은 아닌 것 같지. 자동 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좀 주체적으로 하세요. 시키지 말고요. 주체적으로 하세요. 주동? 네, 주동이에요. 근데 이 사동 표현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왜 하냐면 이거 섞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꼭 먹다를 우리는 저 오늘 이제 집에 가면 딸을 밥을 먹여야 돼요. 저는 기본형이 뭐가 됐니? 이다. 자, 동작을 내가 시키고 있지. 누구한테? 야, 딸 입 벌려. 내가 밥 먹여줄게. 이렇게 넣어주고 있지. 그럼 이거는 뭐야? 사동이 되는 거지. 그러면 딸이 스스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주동이죠. 그럼 다시 이 관계는 얘들아, 피동과 사동은 반대 관계니? 아닙니다. 이거 절대 관계 없어요. 얘네들 관계 없어요. 네. 피동과 사동은 관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동자로 끝나니까 둘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럼 여기 겨울동도 하나 넣어. 무슨 녹양동도 하나 넣어. 가능동도 넣던가.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괜히 요거 반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럴 때 사동 표현은요, 누가 만들어지냐면 히, 똑같아요. 리, 기,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나죠? 추라고 하는 무슨 접사? 플레인. 그렇지, 사동, 파생 접사. 뭘 야야, 너 이 정도 응용해야지. 위에서 뭐라고 적었으니까?
피동파생적으로 적었으니까. 이일이기 우구추, 이일이기 우구추. 그럼 이제 나중에 헷갈린다? 잠깐만, 이일이기가 사동이었나 피동이었나? 이일이기 우구추가 사동이었나 피동이었나? 그럼 한 놈만 패자. 자, 이희리기에 다 뭐가 들어갔어? 이가 들어갔지? 네. 피에 이 있지? 끝. 아, 이일이기까지가 이가 있으니까 피동이겠구나. 아, 미안해. 이렇게라도 외우라고. 그럼 이일이기 우구추는 이가 아니네? 그럼 사겠네?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걸로 우리가 뭐 구분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하나 더. 여기 이일이기 우구추 말고요. 똑같이 하다를 가지고 시키다로 쓸 수도 있어요. 발전하다, 발전시키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뭐뭐하게 하다, 띄고 하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더 이제 보조 용어를 붙여주면서 하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적어가면서 얘기를 했냐면, 일단 얘네들의 관계는 반대가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라고 하고, 요 사동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접사의 역할이잖아. 오늘 기온이 좀 낮네. 자, 기온이 낮아요. 그럼 이 낮다는 품사가 뭐니? 형용사야. 왜? 그래, 그건 이제 알겠어. 다시 활용시켜봐. 아까 우리 뭐가 되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거 있었지. 형용사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형용사는 명령형 안 되고 청유형 안 되고. 네. 또 누구도 못 붙어? 는. 그러면 기온이 낮는다 되니? 아니요. 안 되죠. 아,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구나 라고 생각이 조금 더 확장됐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확장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 덥다. 우리 에어컨을 켜서 기온을 낮추자 라고 쓴다면, 그러면 자, 추가 들어갔죠? 네. 아, 일이 우구추에서 사동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자, 사동도 얘들아 사동사예요. 네. 알겠죠? 네. 그럼 얘 동사 된 거야. 네. 그럼 동사 된지 확인. 네. 뭐가 됐어? 청유로 얘기를 했지. 또 낮추자라고 할 때 낮춘다 쓸 수 있니 없니? 낮춘다 네. 있지. 그럼 이때는 낮추는 지금 현재 의미 있어 없어? 내가 기온을 낮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현재 의미까지도 포함되죠. 요 니은을 통해서.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동사가 됐구나. 얘는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얘를 우리는 무슨 자리라고 해요? 목적어죠? 네. 얘들아, 사동이잖아. 동작을 시킬 거잖아. 네. 무슨 동작? 기온을 낮추는 동작. 이라고 해서 항상 목적어를 갖고 다녀요. 사동사는 누구니까 타동사라서 그래요. 피동사는요? 그런 거 없어요. 피동사는 그냥 내가 직접 당하는 거야. 동작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동사의 느낌이 크거든? 피동사는. 동작이 나한테 오잖아. 네. 내가 당하는 거니까. 걔가 당하는 거고, 주어가 당하는 거고. 오케이? 네. 타동사, 사동사는 시키는 거니까 그 동작이 다른 사람한테 간단 말이야. 그래서 타동사의 느낌이 커. 다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분명히 요 이일기 가지고 장난칠 거는 뻔할 거잖아. 그렇게 예상되지 않니? 우리 치사한 국어 선생님들이. 안기다라는 단어. 저거 뭐 이제 의문의 변장에서 된소리 대기 아닌가요? 된소리 대기는 나중에 하는 거고. 안기다가 두 가지 뜻이 다 돼요. 피동도 되고요. 사동도 되고요. 그러면 자, 딸이 아빠에게 안기다. 그럼 의미적으로 쏙 들어가서 이렇게 안기는 거, 안고 있는 걸 당하는 느낌도 있죠. 네. 그쵸? 근데 자, 이 피동사는요, 또는 뭐 서술어는요, 목적어가 있었니 지금? 없죠. 네. 이걸 능동으로 바꾸면 누가 누구를 안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딸을 안다라고 할 때는 능동인데, 그 능동일 때는 목적어가 있던 게 피동으로 바뀌면 목적어가 아예 사라져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서 모르면 그냥 지워버려. 이거는 구분 안 해도 괜찮아. 지금은 안 해도 괜찮아. 알겠지? 자, 근데 안기다가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딸을 안고 있다가 엄마가 아씨 팔 아파. 야 여보 안어. 엄마가 아빠에게
안기다. 딸을 안기다. 아,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꽃다발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꽃다발이 어떻게 됐어? 안겨준 거지? 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안기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얘들아, 어떻게 사동인지 알아요? 뭐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걸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가 똑같은 기인데, 아, 글자 형태로만 같아. 우리 아까 명사파생접사 음기도 있고 명사형용사 음기도 있지. 그런 거 구분하듯이 이런 것들 구분하라는 문제가 여기서는 나와요. 그래서 저 이희리기를 가지고 다음 중 피동 표현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그럼 뭐 고르면 돼? 사동 고르면 돼. 근데 피동만 알려줘도 사동 고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동인지 모르고 고르는 거지.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개념 정도는 일단 우리가 첫 숟가락 이렇게 먹는 거니까 이 정도 나오겠구나. 피동이 뭔지 사동이 뭔지 의미적으로는 이해됐죠? 네. 사동은 내가 시키는 거예요. 시키지 않고 네가 하세요. 이거는 스스로 한 건 주동이에요. 알겠지? 피동은 당하는 거예요. 네. 능력이 없으니까 당했다고 치면 능력이 있는 거는요. 능동이에요. 그래서 다른 개념이다. 자, 밑에 인용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 인용 표현은요, 인용격 조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용격이 어디 있냐, 우리 주격, 목적격 이런 거지. 그렇지? 그런 것들 다 때려는 데를 우리가 무슨 격이라고 그래? 부사. 부사어. 그래서 부사격이에요. 근데 인용격 조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여기 우리 공부하다 보면 문법 공부하다 보면 뭐 소유격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 소유격이 있었냐? 아니요. 없었지? 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관형격에 들어가요. 우리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 이런 식으로. 근데 인용격 조사가 어디서? 이건 다 부사어에 때려 넣는 거니까. 우리가 부사어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부사어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장수. 그치. 또. 그다음에 자, 대상의 느낌이 들어요. 대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대의 느낌이 드는 거야. 사람으로서. 어떤 대상, 어떤 상대? 나와 비교하는 상대. 그래서 우리는 비교격 부사, 비교격 조사, 뭐 비교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무슨 비교격이 어딨어? 비교 부사격이지. 다 부사격이야. 다 때려 넣는 거라고. 왜? 그때 부자가 얘들아 무슨 부자라고 했어? 몇 인자? 2인자라고 했지? 1인자 말고 2인자? 사장, 부사장,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 2인자예요. 2인자 하는 일이 훨씬 많아야 돼. 근데 우리 반장이 하는 일 많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다 때려 넣은 거예요. 네가 다 해. 부사 네가 다 해. 걔 아니었어봐. 그럼 우리 품사 15개나 나눠준다니까. 근데 부사를 만들어주니까 부사라는 딱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니까 다 때려 넣은 거야 그냥. 애매하면 다 부사. 애매하면 다 부사. 그럼 비교도 있고요. 수여하는 것도 있죠. 주는 거. 수여 동사 할 때. 네. 또 공동하는 거죠. 공동이라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혼자 가능하냐? 아니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는 거지. 그럴 때 붙는 거. 그럼 이때 우리가 무슨 조사 쓰이는지 한번 해보자. 비교. 누구랑 비교할래? 와, 과. 나는 엄마와 닮았다. 수영. 누구? 애, 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애개가 부사격 조사라는 거지. 애개를 깨로 높여줬잖아. 그치? 네. 지금 여기서 깨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공동은 와, 과. 나는 친구와 함께 갔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거나, 뭐 영희와 결혼했다. 자, 요 첫 번째는 대상, 상대의 느낌이 들어야 돼요. 비교, 수요, 공동 몰라도 괜찮아. 그냥 대상의 느낌, 상대의 느낌이 들면 다 부사격이야. 네. 부사어고. 알겠죠? 네. 그때 쓰이는 조사는 다 부사격 조사고, 공간의 느낌이 들어요. 이 공간은 약간의 그 배경적 느낌. 그럼 무슨 배경이 잡혀? 공간. 시간적 공간. 그리고 장소의 느낌이 있는 거. 장소도 공간의 느낌 있죠? 그리고 시간도 갔다 오세요. 화장실에 가겠습니다. 애가 장소, 그치? 여러분들 시험 몇 월에 있니? 7월. 애 있죠? 시간. 여러분들 공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 이렇게 애에서. 애도 쓰이고 에서도 쓰여요. 장소의 느낌은. 하나 더 지향점이 있어요. 끝나고 어디 가요? 으로 가죠. 으로 갑니다.
부사어가요 진짜 많아요. 제가 그 최근에 한 5년 전에 논문 찾아볼 때마다 21가지야. 외울래? 못 외우니 안 외우니? 그래서 요 3가지만 잡아주시라고요. 알겠죠? 뭐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고. 네. 하나 더 도구 수단 방법. 으로서 요 으로 말로 설명해요. 펜으로 찍어요. 도구 수단 방법이죠. 네. 근데 요 으로는 여러분들 으로서랑 으로서는 구분해야 돼요. 뭐라고? 자격이 뭐야? 자격이 의로서 아니에요? 너는 공부를 함으로써 성적이 올랐어? 인 거야. 으로서가 자격 지위. 아들로서 효도를 해야지. 이 차이점은 좀 공부를 하시면 좋다. 저게 다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그 부사격 조사 예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치? 네. 그럼 선생님 여기 인용은요? 인용도 도구수단 방법의 하나 아니니? 그치? 내가 그걸 가져다 씀으로써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인용 표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쉽게 나오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 해주고 뭐뭐라고 하는 요 인용격 조사를 붙여주고, 간접 인용은 그런 거 없이요 내 문장에 고 혹은 이라고, 그는 천재라고. 선생님 그거는 천재라고 라고가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는 천재다 라고, 천재이다 라고, 라고가 이렇게 쓰이는 건데, 아무튼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라고하고 고 요거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직접 인용 간접 인용으로 해갖고 여기서 끝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려워요. 서술형 평가에서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보낼 때, 혹은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보낼 때, 그렇게 해서 서답형으로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머리 깨져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이때는 대명사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시 표현도 바뀌어요. 높임 표현도 바뀌어요. 종결 표현도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시제 표현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다. 어디에 맞춰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그 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연습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고, 아 지금은 그냥 직접 간접 정도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학교에서 저 정도 나가면은 이제 그 막판에 시험 준비 전에 좀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고, 연습을 하면서. 왜냐면 요거 우리 지금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시제 표현을 공부해야 이게 되거든. 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안 나오는 건데요. 이제 부정 표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럼 이때 부정은 얘들아 부정이 아니라 not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거지? 했을 때 첫 번째는 안부정문이 있고, 두 번째는 못 부정문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안과 못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실질 형태 속인 해요. 뭐냐면 부정부사. 부사 중에서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사. 그래서 안의 의미, 못의 의미. 요 안은 조금 길게 쓸 수 있어요. 뭐뭐하지 아니하다. 못 부정문은 좀 길게 쓸 수 있어요. 뭐뭐하지 못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아니하다를 줄여서 쓸 수도 있다. 아가 그대로 쓰이고 니은 쓰인 다음에 여기 히읗을 갖다 써서 안다가 아니하다를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맞춤법 문제 여러분들 2학기 때 맞춤법 배우거든요. 그래서 안을 써야 되냐 안을 써야 되냐 이거 고민하지 마. 네. 요 안은 아니가 준말이야. 먹다 아니 먹다 안 먹다. 근데 요 안을 써봐. 히읗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하 먹다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공부 안 할래? 아니할래? 아니지? 공부를 아니하다. 이렇게 하면 안 하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찾는 건 이해됐어? 네. 줄임말만 알면은 그 맞춤법도 이 부분은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에 갖는 효과가 뭐냐면 안부정문은 단순부정이 있어요. 복습 안 했니? 할 때 단순히 안 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네. 근데 의지부정을 시켜버려. 복습 안 할래? 그러면 의지적으로 지금 안 한 거지. 라는 거. 선생님 저 안 했어요. 응? 복습 안 했다고? 왜? 하기 싫어서요. 하는 그게 의지부정이에요. 이게 누구에 따라서는 들리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 그냥 단순히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들리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 네가 할 의지가 없었구나. 그럼 그럴 때는 뭘 써야 돼요? 목부정문 쓰는 게 나아요. 그럼 목부정문 뭐니까?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저 문제 못 풀었어요, 선생님. 왜? 실력이 안 돼서요. 능력이 안 돼서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 그럼 문제 내준 사람이 잘못이지. 근데 능력 부정 말고요. 상황 부정이 있어요. 이거는 상황은 외부 상황이죠. 네. 선생님 저 문제 못 풀었어요. 왜? 시간이 안 났어요. 그러면 능력은 있어 없어? 있는데 못 푼 거지. 상황이 안 되니까. 의지는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있다고 추측은 되지. 근데 다만 뭐만 없었어? 시간적 상황이 안 난 거지. 그러니까 목부정문이 핑계 댈 땐 제일 좋다고. 근데 요거는 이제 부정표현이라고 해서 1학년 과정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다 가르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구원 선생님들 빨리 얼굴 떠올려봐. 나보다 젊은지 늙었는지. 나보다 어르신들이면은 다 가르칩니다. 웬만하면. 알겠죠? 근데 이제 학교 그 첫 앞반, 중간반, 뒷반 선생님들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요거는 조절하셔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알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했던 거 있죠? 종결표현, 사동표현, 부정표현은 교과서 상에는 안 나와요. 근데 교과서로 하니 프린트로 하니 생각해봐라. 위고양, 동민고, 문법. 프린트 주죠? 프린트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부는 좀 해둬야 된다. 그럼 우리 7가지 지금 문법 요소는 다 이해됐어?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까? 종결표현, 시간표현, 높임표현, 피동, 사동, 인용, 부정. 다 이해되니? 안 돼? 7개 외우는 건데 안 돼? 럭키 세븐인데? 자, 요렇게 했고, 이제 문제, 한 2문제 정도만 같이 풀어보자. 자, 아까 문제 다 드렸지? 자, 문제를 풀 때 꼭 오답노트, 정답노트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야, 저번에 내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중간고사 문제를 이제 풀게 한 다음에 뭐 유진이는 내가 개별적으로 그냥 취합을 했지만 점수를 다른 분들은 내가 점수를 이렇게 팍 보내줬지. 오늘 수민이 왜 안 왔니? 생각해보니까. 수민이요? 응. 몰라? 알았어. 왜 안 왔지? 이제야 발견됐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점수를 보다 보면 갑자기 내가 우리 학원에서 푼 문제보다 평균 점수가 올라간 사람이 시험 점수로 나온 사람이 있고 여긴 대부분 다 올랐고 아니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떨어졌을까? 실수해서 떨어진 걸 거고. 왜 올랐을까? 정답노트에서 올라요. 사실 다 그거예요. 내가 틀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답노트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겠지만 이 정답노트는 뭐예요? 대충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맞았어요 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한 번만 풀어볼래? 빨리 풀어보자. 풀고 나서 설명할게. 그럼 우리 정리했던 거 보면서 해도 괜찮아? 정리했던 거 왼쪽에 펴놓고 해. 문제 풀 때. 지금 요 문제 풀 때 물론 뒤에 다 해설이 있고 정답 있어. 그러니까 채점하고 하라는 얘기야. 모르면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답을 보는 게 아니라 개념들을 보면서. 그럼 객체 높임의 2가지 찾으라고 했었지? 목적어의 높임을 뭘로 높여주라고 했어? 부사격조사 누구로? 깨 찾으면 되죠. 그치? 그럼 깨를 찾아보자. 어딨어? 할머니께 요건 아니야? 아니야, 이건 깨서야. 달라요. 아까 깨서 어디서 나왔게?
이거 주체 높임 깨서에서 나왔죠? 아, 빨리 봐봐. 맞다. 객체 높임. 그럼 깨만 찾아봐. 어디 있어? 선생님께. 끝났네. 다 보고 끝. 해서 5번 이렇게 체크해보면 내가 잘했다고 해줘. 죽을래라고 해. 죽을래라고 나오지. 왜요? 야, 깨를 이렇게 찾았어. 근데 객체 높이면 깨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있어? 특수? 어휘. 그럼 특수 어휘 찾아보자. 어디 있어? 야, 여쭤봤어? 원래 뭔데? 물어봐야지. 물어보다를 누구니까? 선생님은 나보다 높은 객체니까. 예. 그래서 여쭤보다 이렇게 해서 아, 특수 어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 요 정도만 해도 잘했니? 아니, 죽여. 네. 다른 걸 찾아야지. 누구? 깨서는 왜 나온 거야? 객체 높임이면 주체. 주체 높임. 자, 봐봐. 이거 주어 맞니? 잡수신다? 잠깐만. 잡수신다? 기본형이 뭐냐? 먹다겠지? 네. 요 시는요, 요게 잡수시다가 하나의 억소위로 보기도 해요. 혹은 잡수다의 선어머럼이 시로 보기도 해요. 요거는 근데 그걸 문제 내면은 그냥 둘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정답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하나의 특수어휘로 가는 게 보편적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건 먹다인데 지금 누구니까 높여줬어? 할머니가 주어야, 목적어야, 부사어야? 주어. 그럼 할머니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할머니가 감을 먹죠. 먹는 사람 누구야? 할머니가 먹은 거지. 아, 이거 주어니까. 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니? 주체 높임으로? 네. 깨서도 여기 있지. 네. 할아버지께서. 네. 그러면 선물을 받는 나는 높여줄 필요 있어? 낮게? 아니죠? 선물은 준 게 아니고 주, 시, 왔다. 다죠? 그럼 할아버지 때문에 나온 거 찾아보자. 주격조사 깨서랑 시, 엇은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아, 여기 있네. 그러면 깨서 말고도 선어말음이 시가 있었죠? 또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우리가 이렇게 따님 가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자, 있으시다 할 때 요 시도 주체 높임. 의시를, 시를 우리가 매개 모음 써서 의식을 쓰기도 해요. 있으시다. 근데 단 얘는 계시다 하면 안 돼요. 요 계시다는 틀렸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야 우리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체 높임 안에 간접 높임. 어렵죠? 그건 나중에 하자고. 이제 첫 숟가락 먹은 거야. 이제 두 번째 숟가락까지 먹었어. 요거는 한 5숟가락 먹을 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냥 계시다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만 해주세요. 특서의 안 돼요. 그럼 1번은 뭐냐? 청자의. 그렇지. 의십시오라고 하는 요 표현. 요게 이제 청자를 높여주는 무슨 높임법? 상대. 그렇지. 상대 높임법. 이렇게까지는 해줘야 잘했어. 그래. 칭찬을 해줄 만하다. 라는 게 정답 노트. 이렇게 풀어 알아. 알겠죠? 그럼 문법은 안 어려워요. 네. 그럼 상대 높임은 봐봐. 요 십시오체가 무슨 체냐면 이게 뭐뭐에 씁니다랑 똑같아요. 알겠죠? 뭐뭐에 씁니다. 뭐뭐 하십시오. 하십시오체를 뭐뭐에 씁니다 라고 구어체에서는 똑같이 여겨요. 그래서 상대 높임에 따라서 그럼 이 책을 읽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또는 화자가 높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예요. 요 아니에요. 요가 붙으면 비격시체로 바뀌어버려요. 비격시체로 바뀌어버려. 버려요. 요거는 비격시체죠? 네. 할 때 요는 지워도 말이 돼, 안 돼? 해요. 오케이. 그럴 때는 우리가 해요체, 해체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것도 이제 3숟가락 먹을 때쯤 들어가는 거. 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찾을 수 있는 거는 안 어렵죠? 네. 밑에도 한번 해보자. 수연이가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자, 지금 대화 상황이니? 아니요. 그럼 대화 상황이 아니니까 종결 표현은 생각할 필요 없지. 데려다 줄래? 모셔다. 그렇지. 댁으로 특수어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는요, 항상 한 놈만 패세요. 주체를 팰 거면 주체만, 객체를 찾을 거면 객체만, 상대를 찾을 거면 상대만 하나씩 하나씩 판단하면서 가는 거야.
한 번에 안 보여.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뭐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보지 않을까? 그럼 3번도 한번 해보자. 높임 표현 잘못된 거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높임 표현 잘못 실현된 것은 또 답만 체크해라 또. 찾으라는 얘기야. 자, 대화 중이다 1번은 누구랑 대화 중이야? 할아버지 버스 왔어 에다가 요, 이때 요는 보조사 요긴 한데 왔어까지만 해도 되지 진짜 친하면 요를 붙여서 조금 더 높이면 표현 들죠. 무슨 높임법이에요? 객체, 주체. 네, 다 틀렸죠. 야, 대화 상대잖아. 대화 상대. 대화 중 할아버지랑 지금 대화 중이잖아. 그렇다. 그렇다. 는 평서형 문장이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는 간단형 문장이죠. 어우, 힘들어. 그치? 어딜 봐야 되는지 포인트가 안 잡혀서 그래. 그럼 민채가 외삼촌을 보러 가면 안 되죠? 뵈러 가다. 뵙다가 기본형으로 이제 바뀌어서 특수어휘로 가야 되겠죠? 그럼 답은 2번이겠네. 그래서 보다가 아니라 뵙다. 이건 특수어휘예요. 보다가 뵙다. 자, 대화 중이다. 누구랑? 손님. 손님과 대화 중이죠? 손님. 그럼 손님 때문에 나타난 건? 씁니다. 손님 때문에 나온 건? 손님 때문에 대화 중인 손님과 나온 거는 씁니다야. 씁니다는 지금 대화 중이라는 얘기야. 아까 하십시오 씁니다. 근데 야 주문하셨지? 시가 나왔지? 누가 주문했어? 손님. 그럼 여기 문장의 주어는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주어생냐. 손님이 주문하시다. 그럼 누굴 높여줬어? 손님을 높여주는 무슨 높임법? 주체. 그치, 주체 높임법. 근데 주어 보여 안 보여? 없어요. 안 보이지. 근데 손님은 주어이기도 하고 주체이기도 하고 상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어렵죠 좀. 네. 밑에 선생님께서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는 거죠. 네.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 있죠. 아니요, 계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있다 라고 하는 주체 높임법이겠죠. 특수어이고. 그럼 이 시가 선어머미 시는 아닌가요? 시를 빼봐. 개다라는 말 있어? 개지요? 안 되죠? 그래서 요 시가 봐봐. 보시다, 계시다, 모시다 다 다르다. 그럼 시는 뺄 수 있으면 뭐가 된다고? 선어말 어미. 그치? 선어말 어미가 되잖아. 근데 이거 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얘도 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뭐야? 특수? 어휘. 어미? 특수 어휘. 자, 계시고는 누가 계셔요? 주어가 있는 거죠. 네. 모시다는 목적어를 모시는 거예요. 그치, 요렇게 우리가. 그래서 특수어휘가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를 구분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야 돼요. 연우는 진지를 잡수시는 아버지께. 혹시 이거 어렵다. 겁나 어렵네. 빨리 구분하자. 상대 높임은 말하고 있니? 대화하고 있니? 아, 미안해. 저 선생님께는 학교에 계시지요. 상대 높임 있네. 네. 여기 요 상대 높임. 네. 그러면 상대 높임은 지금 누구랑 대화 중이야? 선생님과 대화 중. 근데 그 문장의 주어는 또 누구야 마침? 선생님. 아까 내가 문장을 우리가 엄마한테 말을 하는데 주어는 아빠고 할머니는 목적어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 주어일 수도 있지. 대화를 나누는 대상들이 주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분해야 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씩만 하세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5번은 주체 높임 혹시 있나 한번 보자. 주체 높임은 뭐예요? 그 주어가 뭔가 해야 돼요. 선어말 어미 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조사 깨서가 나와야 돼요. 깨서 나왔니? 아니, 없어요. 그럼 객체 높임 한번 찾아보자. 깨. 깨가 나오네. 네. 또
가져다 주면 안 되죠? 가져다 드려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게 객체 높임이에요. 근데 진지를 잡수신데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연우가 먹어요? 아빠가 먹어요? 아버지가 잡수시는 거죠? 밥을 먹어요? 진지를 드세요? 그럼 요거는 무슨 높임법? 특수어휘. 누구에 대한 특수어휘? 아버지. 그럼 이 문장 자체가 원래 무슨 문장이었겠니? 여기까지. 진지를 잡수시는 아버지. 요거 문장 풀어서 써보자. 관계대명사를 빨리 풀어봐. 아버지가 진지를 라는 문장인 거야. 야. 이거 아는 문장이야. 그래서 아는 문장 되게 어려워. 아는 문장이요. 관계대명사절. 대절. 아, 후. 알겠니? 어려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장도 아는 문장, 암기 문장 이미 구분을 해야 돼. 언제 배웠으니까? 중3 때 배운 거니까. 근데 이렇게 야 하면서 감탄사 뱉지 말고 해보라고. 해야지 들어. 알겠지? 근데 우리가 뭘 배웠다고 해? 아니 근데 문법은요 하면서 늘고요 개념을 공부하면서도 늘고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도 알게 되고요. 닭이냐 뭐 나리냐 이런 거 없어. 영화대가 문제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오세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다 해오시면 돼요. 그럼 20문제 푸는데 시간은 1시간 좀 남짓 걸릴걸? 아마? 오케이 여기까지.